오늘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에 만들어진 닥터 지바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파스테르나크는 러시아 사람으로 1890년도에 태어나서 19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닥터 지바고는 노벨상 문학상으로 1958년도에 결정됐는데, 그 당시 소련 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아무튼 노벨 문학상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장남인 아들에 의해서 노벨 문학상이 다시 수상 결정되었습니다. 닥터 지바고 이 작품은 단순히 그 불륜 외도만을 다룬 소설이 아니라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체제, 제1차 대전,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모습을 다룬 대하 소설입니다. 단순히 불륜만을 다룬 소설은 아닙니다. 지금 보는 그림에서와 같이 나나와 라라와 닥터 지바고가 앞에 있고, 토냐, 원래 부인은 뒷모습으로 작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불륜 관계인 유부녀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작품입니다. 다뤄야 되고 배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부부의 외도, 결혼 생활의 불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닥터 지바고는 유리 지바고라고 불리우며 4세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세쯤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8세에 그로메코가이 집안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로메코가이 딸, 외동딸 토냐와 장래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 집안에서 열심히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토냐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한편 라라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정부 코마로프스키에게 20세쯤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라라는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파샤라는 사람입니다. 형mon가로 군대에 갔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군의관으로 유리 지바고는 참전합니다. 거기서 종군 간호부로 근무하고 있는 라라와 반갑게 만납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유리지바고와 라라는 엄청나게 친밀해집니다. 1917년 혁명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유리지바고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숙청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지바고와 토냐의 아버지, 또 아들, 5살 먹은 아들과 멀리 바리끼노라는 우랄 산맥의 오지인 바리끼노로 피난을 갑니다. 가난하고 감작해서 먹고 하지만 일단은 평화롭게 전원 생활을 잘 보냅니다. 이때에 토냐는 아기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시작됩니다. 곧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됩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또 주위가 궁금해서 유리지바고가 읍내에 갔다가 우연히 도서관을 가서 거기서 사서로 근무하는 라라를 다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리지바고가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내일 모레면은 부인이 아기 낳을 때인데 전혀 마음에도 없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라라를 생각하고 라라송, 라라에 대한 노래, 시를 지으고 라라에 흠뻑 빠집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유리창에 라라를 생각하는 모습을 부인이 봅니다. 부인은 육감으로, 직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날도 유리지바고가 말을 타고 라라를 만나러 갑니다. 라라는 남편 파샤가 혁명가로 군대에 가고 6살 먹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리지바고도 5살 먹은 아들이 있고 뱃속에는 아기를 출산할 때가 오늘 내일 합니다. 닥터 지바고, 유리지바고가 읍내에 갈 때 토냐가 마취약, 소독약을 사오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신나게 라라를 만나러 갑니다. 갔다 오다가 빨치산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라라한테 가니까 토냐라는 부인이 왔다 갔다면서 이 편지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랑 아들하고 태어나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프랑스 파리로 망명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라는 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라라도 한 가정을 갖고 있고 딸이 있고 남편도 있는 사람입니다. 유리지바고는 다시 라라와 자기가 사는 집으로 옵니다. 여기서 라라와 유리지바고랑 라라의 딸 셋이서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라라를
찾으러 온 라라를 성폭행한 남자가 라라를 다시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라라가 그 남자를 따라서 떠나고 유리 집하고는 모스크바로 다시 옵니다. 여기에서 우연히 버스 안에서 라라를 보고 내리다가 심장마비로 유리 집하고는 죽습니다. 그 후 라라는 유리 집하고와 사이에 태어난 딸을 찾으러 다닙니다. 유리 집하고와 라라 사이에는 딸이 태어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닥터 집하고의 줄거리입니다. 가정을 가진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 불륜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유리 집하고와 라라는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리 집하고가 라라를 사랑함으로써 부인인 토냐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기껏 한다는 거가 라라를 만나는데 외도하는데 충실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피난을 가야 되고 또 언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출산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닥터 집하고고 지성인이고 훌륭한 그 명함을 가진 사회인이지만 가정에서는 기껏 남의 가정의 유부녀를 탐내고 교제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부인의 생명을 밟아놓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이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유부녀, 유부남이 다 아들, 딸을 갖고 있는데 각각 배우자가 살아있는데도 둘이 눈이 맞아서 눈보라가 치고 먹을 게 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해도 조금뿐이 안 합니다. 이것이 연애 외도 불륜의 심리입니다. 현실이 불안이 닥쳐와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제가 가정, 부인이 애기 낳고 아들,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기껏 하는 거가 둘이서 성적 행동하고 그냥 시나 쓰고 전혀 부인이나 가족이나 사회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둘 다 애들같이 올드 걸, 올드 보이, 소년, 소녀들이 하는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아주 죽이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이 소설에서 잘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닥터 집하고가 심장병으로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그 에로스 연애 불륜의 결말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멸망 붕괴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보고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불륜 외에도 남자 여자의 연애 행동의 결말에는 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아이가 탄생됩니다. 이 작품에서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라라가 그 딸을 찾으러 다니고 닥터 지바고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기 날 때 옆에 남편이 없거나 하루만 있었거나 옆에 있는데 나는 진통하는데 잠을 자거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일 갖고 싸움하고 어떤 할머니는 할머니가 돼도 싸움을 하고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술집에 있었다고 그 할머니는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합니다.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함께 해야 되는데 닥터 지바고는 라라라는 여자한테 그냥 마취가 돼가지고 부인이 아기 낳는 것도 잊어버리고 피나 안 가고 먹을 거 준비한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 훌륭한 시를 쓰는 시인이자 의사이자 그 시대의 지성인이 자기 부인이 아파하는데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고통에는 잘 느끼고 다른 남자의 여자 부인은 그렇게 친송하면서 자기 부인의 자기랑 같이 만든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전혀 자기 부인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부부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작품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들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